집은 손님이 있을 때 팔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고개입니다. 오늘도 잘 견디고 있습니까?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 듯합니다. 날이 밝기 전이 가장 어둡고 봄이 오기 전에 가장 춥다고 합니다. 길고 추웠던 겨울은 다가오는 봄의 기운에 서서히 꽁무니를 빼고 물러가고 있지만 우리 삶은 여전히 춥기만 하네요. 올해만큼은 봄이 와도 몹시 우리 삶은 추울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 올해 겨울은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에게는 혹독하게 쓸쓸하고 삭막한 겨울입니다. 원래 겨울은 춥고 우울하고 쓸쓸한 계절이었지만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사람들의 어깨에는 차디찬 얼음덩어리가 걸터앉아 있는 것 같아 더 춥게 다가옵니다. 견디고 살아야지.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되뇌이며 저 또한 오늘 하루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죠. 이제 이런 희망적인 말은 고문이 되었는지 오래된 일입니다. 지친 사람들 입에서 쏟아지는 말들은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하루를 편안한 보통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으면 또 하루가 가더라고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란 직업으로 20년 넘게 살아왔지만 올겨울은 정말 힘들었던 계절이었죠. 손님이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넙죽 인사를 하면서 6년 전 저에게 전세를 계약했는데 집을 구입해서 이사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전세로 6년 거주하고 집을 매입할 정도로 열심히 살아온 젊은 청년의 모습이 마치 지친 삶의 비타민 같았습니다. 손님이 선택한 아파트는 33평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년 동안 집이 팔리지 않는다고 부동산 문턱을 넘나들었던 사람이 막상 손님이 나타나니까 황당한 말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 팔기 힘든 집주인의 특징 10가지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집이 잘 팔리지 않는 경우를 보면 집주인의 행동이나 특징이 있거든요. 그 특징들이 부동산 거래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현실적인 가격 책정을 한 경우입니다.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고집하는 경우 구매자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 집은 리모델링을 몇 천만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은 받아야 해요. 동호수도 얼마나 좋은 집입니까? 요새는 집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드물어서 기가 차네요. 이런 집 놓치면 후회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다 손님 놓치고 후회하실 겁니다. 두 번째,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경우입니다. 가격 조정이나 조건 협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집주인은 매매 성사 가능성을 낮춥니다. 이 집 살 때 비싸게 주고 샀는데 난 손해보면서 팔 생각은 없어요. 언젠가는 또 집값이 올라옵니다. 그때 팔아도 돼요. 전혀 협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알고 보면 사랑보다 더 움직이는 게 집값인데 현 시세를 무시하는 순간부터 매매는 힘들어집니다. 세 번째, 집 관리를 하지 않은 집은 거래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내부 상태가 지저분하거나 수리가 필요한 곳이 많다면 구매자들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집은 구매자에게 간택을 받아야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분들은 꼭 이렇게 말합니다. 천입주하는 새 집도 아닌데 올수리에서 들어와야죠. 여자들도 나이가 들면 얼굴에 실 넣고 주사 맞고 하잖아요. 평소에 합니까? 며느리나 딸 결혼 앞두고 하는 것처럼 집도 살면서 수리 못합니다. 이사하기 전에 수리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집 수리하고 관리 잘 되었다고 해서 돈을 더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다른 집보다 더 빨리 거래는 되거든요. 있는 그대로 집 팔기와 리모델링한 후 집 팔기 중 집을 매매할 때 어떤 집이 빨리 팔릴까요? 다시 수리를 해도 리모델링된 집이 더 잘 팔리고요. 중년 여성들도 평소에 관리를 잘해두면 수술이나 주사 등 시술도 대공사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주 중인 집과 빈집 중에는 빈집이 더 빨리 팔리는 확률이 높습니다. 빈집은 집 수리하기도 좋고 리모델링된 집은 다시 고쳐도 일단 깨끗하고 보기가 좋으니까 선택을 받는 겁니다. 네 번째, 과도한 감정적 집착을 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살던 집이니까 비싸야 한다는 감정적인 이유로 집을 비싸게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집에 이사 와서 좋은 일도 많았고 우리 아이들도 여기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정이 든 집이라 싸게는 안 팔고 싶어요. 그렇게 아까운 집이면 평생 살아야죠. 그 좋은 추억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매매 금액에 반영하면 안 될 말입니다. 다섯 번째, 공인중개사와의 협업 부족입니다. 신뢰할 만한 공인중개사와 협력하지 않고
직접 거래하려다 판매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왜 집 앞에 있는 부동산은 전부 능력이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부동산보다 당근마켓이 더 능력 있다고 생각하시면 물건만 동네 물건으로 만들고 결국은 부동산에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과 함께 협업을 하셔야 한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번째, 광고와 홍보 부족입니다. 요즘은 광고와 홍보 시대입니다. 좋은 매물이라도 사진이 부족하거나 온라인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관심을 끌기 어렵습니다. 7번째, 집 보여주기를 꺼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방문 일정이 까다롭거나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불친절하면 거래가 성사되기 어렵습니다. 어렵게 한번 방문했다면 2번은 방문하지 않습니다. 바로 옆집도 나와 있거든요. 구조가 똑같으니까 빈집을 보여주고 꼭 할 사람만 데리고 오세요. 사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집 보여주는 거 스트레스 받아요. 집을 봐야 사든지 말든지 할 것이고 집 살 사람이 가슴에 나 집 살 사람이라고 하얀 손수건 달고 오십니까? 그리고 방문했을 때 뚱한 표정보다 웃는 얼굴로 손님을 맞아주셔야 합니다. 내 자신을 집을 팔기 위한 준비된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집이 전체적으로 어수선해도 주인의 표정이 좋으면 집안 어수선한 것은 묻혀버리고 느낌이 좋은 집, 사람 냄새가 나는 집, 사람 사는 집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8번째, 주변 시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비슷한 조건의 아파트들이 얼마에 거래되는지 조사하지 않고 무작정 높은 가격을 부르면 잘 팔리지 않습니다. 요즘은 검색하면 실거래가를 바로 알 수 있는 세상입니다. 주변 시세를 무시하고 희망하는 금액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2년이 넘도록 집을 팔지 못하는 사람들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급하지는 않아요. 급하지 않아서 그렇다고요? 그러면 부동산에 방문해서 자꾸 집 팔아달라고 들락이지 않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9번째, 세입자와의 문제입니다. 기존 세입자가 집을 잘 관리하지 않거나 협조적이지 않으면 집을 보러 온 구매자가 실망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 집 파는데 협조를 하지 않아 집을 보여주지 못해서 거래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인이 집 판다고 하면 세입자는 집을 보여주는 것이 당연하잖아. 이 집이 내 집이지 자기 집인가? 계약 만료일까지 세입자가 집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당연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입자에게 집을 부동산에 내놓기 전에 미리 정중하게 부탁을 하셔야 합니다. 10번째, 시장 타이밍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무시하고 비수기에 집을 팔려는 경우 매매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 파는 시기를 잡는 것도 기술입니다. 집주인들이 몇 가지 태도와 전략을 바꾸면 보다 빠르고 원활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아래는 위에서 언급한 10가지 특징을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1. 비현실적인 가격 책정을 시장 시세에 맞게 조정하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사와 상의하여 주변 시세를 조사하고 적절한 가격을 설정하고 최근 거래 사례를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협상의 여지가 없이 딱딱한 태도보다 유연한 태도 유지해야 합니다. 구매자의 제안을 완전히 거절하기보다는 조율할 수 있는 범위를 열어두세요. 3집 관리가 부족함을 청소 및 수리 진행을 해야 합니다. 방문객들이 좋은 첫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 도배, 간단한 수리에서 집을 팔 수 있다면 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욕실, 주방, 거실 상태를 신경 쓰면 구매자들의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사감정적 집착보다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합니다. 내가 오래 살았던 집이니까라는 이유로 가격을 높게 책정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나에게 좋은 집이지 다른 사람에게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5. 부동산 중개사와의 협업 부족함은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사와 협력하여 효과적으로 매매 전략을 세우세요. 6. 광고와 홍보 부족은 효과적인 마케팅 활용해보세요. 부동산 사이트에 고화질 사진을 올리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매력적인 매물 설명과 SNS,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집 보여주기를 꺼리시면 안 됩니다. 방문객에게 친절한 응대를 하면서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해보세요. 가능하면 집을 환하게 밝히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8. 주변 시세를 무시함은 경쟁력 있는 가격 설정을 해보세요. 주변 아파트 가격과 매매 추이를 꾸준히 체크하고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하십시오.
지나치게 높은 가격보다는 현실적인 가격이 거래 성사 확률을 높입니다. 구세입자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 협조를 구하고 집을 깔끔하게 유지하도록 정중하게 부탁을 해보십시오. 계약이 끝난 후 공실로 만든 상태에서 매물을 내놓으면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십시장 타이밍을 고려하지 않고 집을 내놓으셨다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매도 타이밍을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대출 규제, 금리 변동,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집 못 파는 사람들의 특징과 집주인들이 변해야 하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인생고개였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